자, 반갑습니다. 신경길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장에서는 기출문제 32회를 풀었습니다. 그죠? 32회를 풀다 보니까 4강이나 돼서 조금 설명을 제가 좀 곁들이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그렇게 됐는데,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직접 실습도 하고 설명을 한번 더 들어봐야 여러분들이 다음에 또 기출 문제를 풀어볼 때 이해가 더욱더 빨라질 겁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전부 다 100% 거기서 나온다는 보장이 없었죠. 그죠? 한두 문제 혹은 세 문제 정도까지는 다른,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무리 오라클 기반이라고 하더라도 SQL 서버라든지 MS SQL이라든지 MySQL 이런 것들 전체 다 아우르기 때문에 오라클이 중심이 됐지만,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도 이제 우리한테는 어떻게 보면 놓치면 안 되는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드린 걸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SQL 기출문제 35회고요. 35회는 2019년에 11월 30일에 시행이 되었던 시험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1과목 데이터 모델링에 이해가 되고요. 자, 1번 아래 보기 중 반정교화입니다. 그죠? 예, 문제를 항상 잘 읽으세요. 알겠죠? 예, 반정교화의 이유로 가장 부적절한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예. 데이터를 조회할 때 디스크 입출력량이 많아서 성능이 저하될 때 반정교화를 수행한다. 조회할 때 디스크 입출력이 많다라는 것은 한 테이블에 많은 데이터가 있다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는 조회 속도 혹은 검색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반정교화도 고려해 볼 만하다라고 설명을 드린 바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그 다음 두 번째, 데이터 무결성을 보장하지 못할 때 반정교화를 수행한다. 뭡니까?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장하지 못하는데 반정교화를 수행한다. 이거는 잘못된 거죠. 그죠?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장을 하는데 속도가 조금 느릴 때, 그때는 데이터의 중복이 조금 있을 수 있더라도 우리는 반정교화를 수행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데이터의 무결성을 위해서 정교화를 수행한 테이블을 다시 우리가 이제 조인 연산을 수행하는 반정교화를 수행하면, 오히려 반정교화를 수행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무결성에 위배가 되는 경우가 많죠. 왜? 데이터 중복을 어느 정도 감안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이 되고요. 그리고 경로가 너무 멀어 조인으로 인한 성능 저하가 예상될 때 반정교화를 수행한다. 맞죠? 이거는 그죠? 예. 그리고 컬럼을 계산하여 읽을 때 성능이 저하되는 것을 예상되는 경우 반정교화를 수행한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 됩니다. 됐나요? 예. 자, 다음 중 정규화 단계에서 우리가 주식별자와 관련성이 낮은 것은, 이거는 제가 39회 5번을 땡겨 왔는데 지우고요. 자, 일정규화는 뭡니까? 원자성을 확보한다. 그러면 주식별자와 관련이 있는 거고, 2번도 역시 두 개 이상의 컬럼으로 만들어진 주식별자가 있을 때 우리가 만들어지는 거. 그래서 부분함수 종속성. 그죠? 그리고 제3정규화는 뭡니까? 제3정규화는 주식별자를 제외한 컬럼 간의 종속성, 즉 이행함수 종속성이죠.
그래서 주식별자가 아닌 다른 컬럼들끼리 뭐 종속성이 발생할 때 우리가 제3정규하를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이거는 3정규하가 주식별자와 관계가 없는 것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리고 이 BCNF라는 것은 우리가 배웠죠. 그죠? 보이스 앤드 코드 노멀 폼이라고. 그래서 이거는 제3차 제3정규하를 좀 강화한 버전입니다. 그래서 3정규형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상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게 바로 BCNF였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는 후보키 집합에 족한 성규형들을 말하기 때문에 후보키도 우리가 유일성과 만족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주식별자와 관련성이 그래도 이거보다는 높죠. 그죠? 예.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맞습니까? 예. 자, 그 다음 3번을 한번 보죠. 3번은 뭐예요? 안시 스파크, 안시 SPARC 요거 서버라고 생각을 하라고 했어요. 지난 32회에서도 나왔죠. 그죠? 예, 서버라고 생각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안시 SPARC에서 정의한 3단계 구조 3레벨 아키텍처에서 아래 내용이 설명하는 스키마 구조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한번 보죠. 이거는 우리가 배웠던 거예요. 다 배웠죠. 그죠? 개, 논, 물리적이 없네요. 물리적이 내부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번 볼게. 외부 스키마는 일단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용자 관점이래요. 그죠? 사용자 관점으로 되어 있고 통합한 조직 전체 관점의 통합적 표현이다. 그리고 모든 응용 시스템들이나 여기 사용자들인데 그죠? 사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통합한 조직 전체의 DB를 기술한 것으로 DB에 저장되는 데이터의 그들 간의 관계를 표현하는 스키마이다. 솔직히 우리가 이렇게 배운 적은 없어요. 근데 요거는 사용자 관점을 배운 것은 있죠. 그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구조는 통상적으로 3단계죠. 그죠? 그리고 각각은 상호 독립적인 의미와 고유한 기능을 가지죠. 그 중에서 사용자 관점이나 그리고 통합적인 관점, 통합 관점이 있었죠. 그죠? 그들 간의 관계를 하는 통합, 그죠? 이 통합적인 스키마 구조를 표현하는 것은 뭐였어요? 논리는 논리적 구조, 내부 스키마는 물리적으로 어떻게 정의할 건가, 저장할 건가, 그거를 의미하는 거고, 그럼 결국에는 개념 스키마네요. 그죠? 데이터 모델링을 할 때 통합 관점의 뷰를 가지고 있는 것은 개념 스키마입니다. 개념 스키마. 아시겠죠? 예. 요거 문제를 조금 돌려낸 것 같은데요. 아무튼 통합적 관점 그리고 사용자 관점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개념 스키마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중 ERD에 표시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고 나와요. 그죠? 뭐가 나와요? ERD에는 관계명이 나오죠. 그죠?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관계차수 나옵니다. 맞죠? 우리가 관계차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관계차수는 우리가 1대1, 1대 n, 1대 m대 n 이게 관계차수잖아요. 관계명은 관계의 이름이고 그리고 3번
관계 선택 사항이 있어요. 관계 선택 사항에서는 관계에서 항상 참여하는지 아니면 참여할 수도 있는지를 나타내는 방법을 우리는 관계 선택 사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여기에 종류에는 필수 관계도 있고요. 선택 관계도 있어요. 그죠? 맞습니까? 그죠? 예, 우리가 조인을 할 때 PK와 FK로 연결하는 거는 만약에 연결했다. 그거는 우리가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 거를 우리가 관계 선택 사양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관계 분류라는 거는 없죠. 저는 본 적이 없네요. 그죠? 예.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고요. 이 부분 관계 선택 사양에 대해서 잠깐 제가 여기에다가 조금 적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 하실 부분도 있기 때문에 관계에서 이거는 관계에서 항상 참여하는지 아니면 참여할 수도 있는지를 나타내는 방법이다. 뭐 예를 들면 방법이다. 예를 들면 뭐였어요? 선택 사항이 있었고요. 선택 관계, 그죠? 선택 관계가 있었고, 그리고 필수 관계가 있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ERD에서는 관계 선택 사항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예. 자, 그 다음. 자, 5번은 우리가 32회 문제에서도 나왔던 문제인 것 같은데요. 자, 다음 보기 중 분산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특징으로 부적절한 것은 지역 자치성 검증적 시스템 용량이 확장된다. 맞습니까? 맞죠. 그죠? 예. 그 다음에 빠른 응답 속도와 통신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다. 맞죠, 그죠? 예. 그리고 데이터 처리 비용, 처리인데요. 처리라고 되어 있네. 데이터 처리 비용이 증대한다. 맞습니다. 감소되는 거 아니죠, 그죠? 예. 여러 군데에다가 분산을 했기 때문에 데이터 처리 비용, 코스트가 증대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무결성을 보장하고 데이터의 보안성이 높아진다. 이 부분은 틀렸죠. 왜? 우리가 분산 데이터베이스를 썼을 때 단점이 바로 이제 우리가 통제에 어려움이 있었죠. 여러 군데에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러면 당연히 뭡니까? 그쵸. 데이터 무결성을 보장하는 게 조금 어려워지더라라는 거. 분산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는 데이터 무결성을 보장하는 게 조금 어려워집니다. 왜? 원격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 6, 5번 했군요. 네, 6번 아래 두 가지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모델에는 학생과 수강 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름하고 이쪽이 지금 이쪽으로 수강 과목으로 지금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뭡니까? 수강 과목하고 과목 코드 이런 거에서 수강 번호가 FK가 됐고, 이렇게 지금 종속이 되어 있어요. 그죠? 맞습니까? 예,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나 모델에서는 뭐예요? 역시 이것도 수강 번호가 이렇게 되어 있고, 그죠? 이거하고 위에 거하고 밑에 거하고 약간 다른데, 여기에서 속성만 다르죠, 그죠? 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강이고, 이건 수강 과목이고, 그죠? 그 다음에 과목은 수강 번호가 역시 FK가 돼서 역시 이것도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이것도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이것도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조인이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수강에서는 담당 교수 프로젝트 이렇게 있을 수가 있겠네요. 맞나요? 일단 1차적으로 ERD를 이렇게 분석을 해 놓고요. 그 다음에 한번 봅니다. 자, 정답이란다. 다음 우리가 뭡니까? 한번 보죠. 수학 과목 신청 하나 설명으로 적절한 것입니다. 그죠? 적절한 것이니까 어, 적절한 걸 찾으면 되죠. 그래서 수학 과목 신청에 관한 내용을 조회할 때 가 모델이 나 모델보다 좋다. 수강 과목 신청의 주체는 누군가요? 그리고 여기에 과목이 있어요. 그러면 가 모델보다 나 모델이 좋습니까? 좋나요? 언뜻 보면 좋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죠? 근데 이게 근데 이것도 가 모델이 나 모델보다 좋다. 이것도 맞는 것 같은데요. 이거 맞는 것 같은데. 근데 가 모델보다 나 모델의 수강 과목 나 모델이 좋다. 이거 나 모델이 좋은 것 같은데. 그죠? 예. 일단 놔두고요. 요거 보류하고요. 보류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의 SQL로도 하나도 수강하지 않은 과목을 찾을 수 없다. 아니죠. 왜냐하면 이거는 학생이 여기에 지금 보면 하나도 수강하지 않은 과목을 찾을 수 있죠. 이걸로 인해서. 그죠? 그리고 이거하고 우리가 하나의 SQL로 조인해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죠? 예. 그 다음에 3번 정교화 측면에서 나 모델이 가 모델보다 우수하다. 이건 틀렸죠. 왜? 여기에서는 지금 과목이라는 이 내용에 대해서 분리를 더욱더 하지 않았죠. 그래서 정교화는 3번이 나 모델이 더 잘 됐어요. 일단 그럼 3번이 틀렸어요. 그죠? 아니죠. 그렇죠. 맞죠. 나 모델이 틀린 게 아니라 맞죠. 나 모델이 가 모델보다 정교화가 잘 됐다. 맞고요. 두 개의 모델의 장점은 동일할 수가 없죠. 속도도 틀릴 것이고, 그리고 정교화도 지금 틀리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제가 바라볼 때는 1번도 수학 과목을 관한 내용을 조회할 때 과 모델이 나 모델보다 좋다. 과목이 과목이 과목명이 여기 있네요. 그죠? 과목명이 여기에 존재하니까 여기에서 가 모델이 이걸로 우리가 수강 과목을 조회를 하면 수강 과목 신청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회를 할 때는 그렇죠. 나 모델보다는 가 모델이 낫네요. 여기 과목명을 제가 보지 못했네요. 예. 그러면 1번도 틀렸네요. 그죠? 그러면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죠? 가 모델은 과목명과 과목 코드에 대한 정규화가 지금 수행이 되지 않았죠. 맞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목을 우리가 할 때는 가 모델보다는 나 모델이 좋을 수도 있고 이거 애매하네요. 그죠? 이런 문제들이 조심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일단
과목명이 여기에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과목명이 여기에 들어갔다. 그렇기 때문에 가 모델이 나 모델보다 좋다. 어떻게 보면 언뜻 보면 맞는 것 같고요. 그죠? 그래서 요것도 저는 이거는 좀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1번하고 3번하고가 비슷한 거, 아니, 둘 다 정답인 것 같기도 해요. 제가 볼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험 치러 가면요. 저 때는 제가 시험 칠 때는 그런 경우가 없었는데, 이제 이게 1회에서부터 40 몇 회까지 증가가 되면서, 이제 계속 누적이 되다 보니까, 얘네들이 문제를 꼬아서 낸다 보니까, 정답이 두 개 혹은 세 개,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종종 왕왕 있어요. 그럴 때는 1번을 선택을 하든 3번을 선택을 해도 정답이 정답 처리로 되거든요. 예, 그런 것도 하나 알아가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요거는 아무래도 1번도 맞는 것 같고 3번은 100% 맞고요. 근데 1번은 1번도 맞는 것 같은데 일단은 요거는 한번 제가 한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치우고요. 예. 식별자 중에서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식별자로 대체 여부를 분리되는 식별자는 무엇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대체 여부래요. 그죠? 대체 여부기 때문에 우리는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가 이거는 배웠죠. 그죠? 본질, 단일, 뭐 내부 인조. 그래서 대체 여부에 따라서 우리는 본질 식별자하고 원래 인조 식별자는 인위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대체 여부에 따라서 식별자로 우리가 분리되어 만들어지는 것은 본질 식별자하고 인조 식별자로 분류가 되고, 본질 식별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다시 앞에 가서 한번 내용이 모르겠으면 이해하기 위해서 앞에 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본질 식별자는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맞죠? 예, 본질이니까. 그리고 인조 식별자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식별자를 의미하는 게 바로 인조 식별자가 되죠. 맞나요? 그래서 정답은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식별자로 대체 여부로 분리되는 식별자는 당연히 본질 식별자가 될 겁니다. 그래서 본질 식별자를 이렇게 정답으로 해주시면 되고, 이거는 인위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알겠죠? 예. 자, 그 다음 8번입니다. 자, 8번은 한번 보죠. 다음 보기 중에서 테이블 설계 시 왜 인덱스가 근데 여기 데이터 모델링이 나왔지? 아무튼 인덱스와 관련된 설명으로 부적절한 것은 식별자 관계만 사용하였을 경우 기본키 속성의 숫자가 증가하여 SQL 구문이 복잡해진다. 그 다음 비식별자 관계만 사용했을 경우 테이블 간에 과다한 조인을 유발하여 조인에 의한 성능 저하가 발생한다. 그죠? 예. 그런데 자, 인덱스하고 관련된 설명으로 부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인덱스는 주로 B트리, 즉 밸런스드 트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배우지는 않았는데 밸런스드 트리는 우리가 계층형 구조에서 봤듯이 이렇게 중간에 브랜치가 있고 그 다음에 브랜치 밑에 리프 노드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B트리 구조예요. 밸런스드 트리, 균형이 잡혔다라고 해서. 아시겠죠? 그래서 인덱스는 B트리로 되어 있어요. 주 인덱스가. 그 다음에
외래키가 설계되어 있는데 인덱스가 없는 상태에서 입력, 삭제, 수정의 부하가 생긴다. 맞습니까? 외래키가 설계되어 있는데 인덱스가 없는 상태다. 외래키 자체가 우리는 인덱스라고 보는데, 그죠? 없는 상태에서는 입력 삭제의 수정에서는 인덱스는 검색 속도를 향상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인덱스가 없는 상태에서는 입력, 삭제, 수정의 부하가 생기는 게 틀렸죠. 이거는 부하가 덜 생기죠. 인덱스가 없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인덱스는 장단점이 있다고. 인덱스를 너무 많이 해도 안 되고 적절하게 배치를 해야 되고 필요 없는 인덱스는 과감하게 지워야 됩니다. 그래야 속도가 높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돼서 부하가 이거는 인덱스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입력 삭제 수정에서는 부하가 오히려 덜 생깁니다. 이거는 우리가 공부를 하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요걸 체크를 해뒀다가 요거를 한번 문제를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3번 테이블에 만들 수 있는 인덱스의 수는 제한이 없는 거 맞아요. 알겠죠? 그런데 너무 많이 만들면 오히려 성능 부하가 발생을 한다. 맞습니다. 예. 이거는 인덱스는 수는 제한이 없는데 너무 만들면 제가 성능이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알겠죠? 예. 그리고 조회는 일반적으로 인덱스가 있는 것이 원래 유리합니다. 특히 대표적인 게 PK죠. 그죠? 예.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한번 보도록 하죠. 그 다음 아래 ERD 다이어그램에서 설명으로 부적절한 것이에요. 이것도. 예.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수납이라는 테이블이 있고 고객이라는 테이블이 있고 그리고 상품이라는 테이블이 있는데 상품 아이디가 여기에 있고 그리고 고객 아이디가 여기에 있어요. 그죠? 그리고 수납 아이디 있고 그러면 지금 이렇게 뭐예요? PK하고 연결한 게 아니라 일반 행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죠? 일반 행과. 그래서 지금은 보니까 여기에는 행이 하나도 없어. 원래 여기에 고객 아이디가 들어가면 뭐 고객에 관련된 내용이 속성이 들어와 줘야 되고 상품 여기에서도 역시 당연히 이러한 뭐 상품에 대한 관련된 내용들이 여기에 들어와 줘야 되는 게 정상이죠. 맞나요? 예. 그래서 뭡니까? 이거는 한번 보죠. 자주 쓰는 컬럼과 그렇지 않은 컬럼으로 나눠서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맞습니다. 그죠? 로우 체이닝이 발생하여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 자, 로우 체이닝이 우리가 배우지 않았는데 제가 여기에 로우 체이닝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달아 놓을게요. 로우 체이닝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배우지 않은 것도 나와요. 로우 체이닝은 유사한 로우 체이닝은 로우 있죠. 로우 행의 정보를 검색하기 위해 하나 이상의 데이터 테이블 뭡니까? 데이터 블럭이죠. 블럭 데이터 블럭을 스캔하기 때문에 성능이 감소될 수가 있는 기법입니다. 아시겠죠? 예, 요것도 한번 좀 여러분들이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로우 체이닝이 발생하여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 맞네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 다음 3번 한번 보죠. 한 테이블에 많은 수의 컬럼들이 존재하게 되면 이 많은 컬럼이 지금 존재하고 있죠. 그죠? 예, 데이터가 디스크의 여러 블록에 존재하므로 디스크에서 데이터를 읽는 IO량이 많아지게 되어 성능이 저하될 수가 있다. 맞습니까? 당연한 얘기죠. 그죠? 당연한 얘기예요. 그죠? 한 테이블에 많은 수의 컬럼이 존재하게 되면 당연히 읽어드릴 때 부하가 걸리겠죠. 자, 그리고 데이터 로우가 과도하게 밀집되지 않도록 스키마 구조와 동일하게 파티션을 분할한다. 스키마 트리와 동일하게 파티션을 분할한다. 뭐예요? 자, 로우 체이닝은 하나의 테이블에, 그죠? 하나의 테이블에 뭡니까? 이 정보를 검색하기 위해서 하나 이상의 데이터 블록을 스캔하기 때문에 성능이 감소될 수 있는 현상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런데 이거의 문제점은 성능이 감소되니까 우리가 어떻게 파티션을 분할하는 게 맞아요. 맞는데 실질적으로 스키마 구조와 동일하게 스키마 구조와 동일하게 우리가 파티션을 분할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스키마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잖아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물리적 스키마로 돌려서 이제 돌려보면 너무 느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건 어디까지나 스케치하는 부분이니까. 그죠? 예. 그래서 밀집되지 않도록 스키마 구조와 동일하게는 할 필요는 없다. 문제가 꽤 어렵네요. 이거는. 그죠? 예. 그래서 이 데이터 이런 거는 스키마 구조와 동일하게 성능을 파티션을 분할할 필요는 없고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해보고 너무 느리면 스키마는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죠. 논리 스키마. 그죠?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또 이제 실전에 한번 해보고 논리 스키마를 바꿔주는 게 좋죠. 맞나요? 예. 조금 어렵다 문제가 그죠? 예. 자, 다음 10번 한번 보죠. 테이블 반정교화 기법 중에서 테이블 병합이 아닌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테이블 병합이 아닌 것은 이라고 돼 있어요. 1대1 맞아요. 1대 M 맞아요. 슈퍼 서브 타입 맞죠? 우리 이거 배웠어요. 그죠? 예. 근데 통계 테이블을 추가한다. 이거는 파생 속성을 발생을 시키는 그러한 거죠. 이 테이블 병합이 아니고 파생 그 속성이 생기는 그러한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테이블 추가는 우리가 이제 파생 테이블 추가고 그리고 테이블 병합에서는 우리가 해봤듯이 1대1, 1대 M, 슈퍼 서브 타입 그리고 테이블 분할에서는 수직, 수평 그죠? 이렇게 있고 그리고 테이블 추가에서는 우리가 반전교화를 할 때 중복 테이블 추가, 통계 테이블 추가, 이력 테이블, 로그 테이블이죠. 예, 로그 테이블 추가 요렇게 우리가 요 부분은 근데 우리가 따로 공부하지는 않았는데 요 세 개만 한다면 이거는 충분히 맞출 수가 있겠죠. 이렇게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아유, 벌써 또 뭐 10문제 풀었는데 34번이나 됐네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과목, SQL 기본과 활용, 요거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과목에서, 다음 강의 시간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